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구촌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트르키에, 즉 전번 명칭은 터키죠, 터키. 그리고 이제 국경에 리비아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10,000명 이상의 그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먼저 그분들의 그 빠른 회복과 빠른 복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그래서 오늘 주제는 김정은의 2월 행사와 거기에 나타난 심리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2월 6일 날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열렸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참석을 했죠. 그래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확대회의가 개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전쟁 준비 태세 완비와 작전 전투훈련 확대 강화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돼서 그 결론이 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작년 6월 21일 날 김정은이가 이제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작년 6월 21일인데 약 7개월 만에 확대회가 됐죠. 그다음에 그 11월 31일 600mm 방사포 그 쏠 때 얼굴이 나타났다가 이제 안 나타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미 그 확장 억제력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말 정도에. 그다음에 이제 그 한미일 훈련 빈도가 증대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아주 굉장히 어떤 풍선 날려서 터트린 그 사건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그런 정찰 풍선이죠. 정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아마 좀 곧 있으면 발표될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황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제 전쟁 준비 태세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논의가 되었겠죠. 자, 이것이 이제 2월 6일 날 일어났던 일이고 2월 7일 날 이때 이제 누가 그 조선인민군 창건 바로 전날 김정은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또 김주애를 데리고 왔어요. 김주애를 데리고 어디를 방문했냐면 장성 숙소를 방문했죠. 장성 숙소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앉혀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가운데 김주애가 앉혀 있어요. 자기 이제 와이프하고 김정은이 다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김주애를 주목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을 팍 찍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군 장성들, 그 늙은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팍 달고 그 장성들이 그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거기서 그 김주애를 바라보는 그 눈빛 자체가 얼마나 아부스러운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제 4대째 아닙니까? 김주애가 4대째인데 바로 이제 용어들이 바뀝니다. 용어들이 물론 바뀌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그 다음에 존귀한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어요. 10살 먹은 애는 뭘 존경하면 뭘 존경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지구촌, 즉 우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 정말 미치겠어요. 불쌍해서. 정말 진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는 뭐죠? 이번 여기에서 김주애가 몇 번째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11월 18일 날 그 화성 시험 발사 현장에 나타났고 다음에는 그 사람들 칭찬해 주는 현장에 나타나고 이번에 세 번째 나타난 건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2월 8일 날 건군절이라고 해서 조선인민군 창건일인데 75주년 그 기념 행사식장에서 이제 마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행렬이 쫙 있었어요. 무기행렬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ICBM이 탁 먼저 10형이 나왔고 그 뒤에 중장거리급 미사일들이 2열로 쫙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TEL이라고 그러죠. 중장거리급 미사일을. 그 다음에 이제 1열 정대로 행렬에 이제
기종들이 우리가 판단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쫙 지나갔는데 아마 이것들이 아마 신형 미사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건군절 행사식장에 김정은이가 누구 흉내냈어요? 누구 흉내죠? 자기 할아버지 흉내 쳤습니다. 할아버지 흉내 쭉 냈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주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는 좌우로는 강순남 국방상과 그다음에 김덕훈 내각총리, 리병철, 이영길, 그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 부위원장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을 쫙 호위하고 있었죠. 이런 걸 봤을 때 참 웃지 못할 좀 가소로운이 아니고 참 뭐라 그럴까 좀 수준 이하 떨어지는 그 옛날 사진 정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김정은이가 누구 흉내를 냈죠?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냈어요.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약간 틀리죠. 키도 작고 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 흉내를 냈냐면 제가 주간동화에 2011년이니까 8월 9일 그때 제가 이제 요 책자인데 여기에 몇 쪽이냐면 한반도 여기에서 이제 바로 김정일의 김일성의 38살 때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이제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분석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때 수술 6번 했습니다. 성형수술 그 모습을 해줬고 그런데 그때 당시 수술할 당시는 성형수술할 당시는 김정은이 날씬하고 이뻤어요. 잘 이뻤어요. 그래서 자기 38살 먹은 자기 할아버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졌죠.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중절모자 딱 쓰고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죠? 바로 이제 저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낸 거죠. 흉내를 딱 내서 이제 어떤 것을 연상시키게 한.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북한 주민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심리전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행사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거기에 그 행사장에 한 22,000명 정도의 그 관중들이 싹 모여 있었고 그 인공기가 막 펄럭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죠? 심리전이죠.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의 심리전을 한번 제가 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한 몇 번만 더 해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제 어떤 행사를 딱 보면 저게 바로 대내 심리전, 대외 심리전, 대적 심리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대내 심리전입니다. 즉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땠어요? 김정은의 그 우상화를 계속 시켰죠. 그 우상화를 강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데리고 나왔죠?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 4대 세습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를 암시한 것뿐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강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의 적장자는 물론 아니에요. 적장자는 아니고 이제 적장자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반계에서 이제 반계죠, 반계. 적장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전부 다 아시는 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의 그 모습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2월 16일 날 이제 자기 아버지 그 묘소했던 그 시체 보관소 거기 가겠죠. 거기서 무슨 행사할 겁니다.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죠? 자기 딸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김주애가 다음 대권 주자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들이나 첫 번째는 아들이나 세 번째는 또 아들, 둘째 아들이겠죠. 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주민 결속을 유도했어요. 열병식에서 자기 할아버지 모습을 쫙 보여줬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무기체계 쫙 보여줬죠. 주민 결속을 유도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백두혈통이다. 김일성의 그 손주이자 또
증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민 결속을 유도한 거고, 대외 심리전에서는 북한의 무기 수준,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파악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간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야간에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관측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무기, 아마 서방 여러 국가에서도, 아니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도 이번에 등장할 무기가 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보니까 이제 무기 수준을 한번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보여주기식 리더십이죠. 쫙 있고 이제 같이 찍은, 그다음에 이제 자기 딸을 계속해서 강조시켜줬던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4대 세습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다가도 암시한 거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외 심리전이라고 보고, 대남 심리전은 항상 하는 심리전이죠. 남남 갈등 조장이에요. 남남 갈등 조장. 우리 정치권 굉장히 아주 유별나잖아요. 정치권과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것과 우리 정통 자유민주주의 의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편가르기식 성향의 그런 심리전을 계속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졌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결속을 와해하죠. 한미 결속을 와해. 한미 확장 억제 강화 훈련에 대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막 폄하시고 비방하고,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한 건데,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미군이 끼어들어서 간섭하느냐라는 민족적 감성을 계속해서 자극해요. 이게 바로 이제 좌파 세력들의 활동 역량을 넓게 해주는 동시에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발표가 됐고, 많이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더 아실 거고 많이 확산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정은의 심리전, 북한의 심리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면, 굳건한 우리 안보 태세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께 확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파를 시켜줘야 돼요. 자막이 아닌 실제 화면 처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상파, 공중파 다 같이 공용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종사하는 분들의 애국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행사의 반인륜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이런 것들이 장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제 우리가 한 번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뉴스 시간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주부층, 또 그 다음에 오후 몇 시 때는 무슨 전부 이런 그때 같이 동시에 같이 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에도 이제 우리가 하는 방송 자체가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대외 홍보도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홍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말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팩트가, 우리는 팩트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께도 마찬가지로 팩트를 보여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같은 것. 이번에 튀르키예인가 거기에 이제 참사 때 지금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 포함한 정말 구조요원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정말 자신만만하고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아마 최고 많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거기에 우리 정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갈채를 보낸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겠죠.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바로잡기 운동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붐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20대, 30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 20대, 30대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부 다 그 안에 있어요. 정말 전교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30대 후반서부터 40대 이 사이는 좀 아닌데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이렇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전부 다 이제 확보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계, 전교조들이에요. 전교조 개혁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신은 누가 나무랄 수는 없지만
공산주의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 북가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노동계의 그 건전성도 이렇게 확충되고 개혁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쾌하고 지속적으로 보도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거고 북한에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문화적, 심적 통일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될 때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내 동포들, 북한 동포들 바로 우리한테 포용하는 그런 것이 되고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좌파, 우파, 좌익이나 우익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그 융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달에 김정은이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